1월 11일 오늘 그 주요 뉴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통 11일 날 그 통계가 나와서 발표를 하죠. 수출이 전년비에 0.9% 감소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뉴스긴 한데 그 뒤에 무역 적자가 63억 달러입니다. 무역 적자 63억 달러면은 이게 한 달치가 아니라 그 보통 1일부터 20일까지는 무역을 적자 보고 21일부터 30일까지 좀 많이 하는 구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이 큰 규모.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이게 그 이유가 보통 보면은 어, 반도체 쪽에서 그 수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반도체 수입액은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많이 감소했죠. 근데 지금 반도체 시세가 아직 저점을 찍지 않았어요. 저점을 찍을 경우에 반도체는 시세가 저점을 찍고 그리고 유가가 유가나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은 적자 규모는 63억 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3억 달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컸고 1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21일 날 한번 확인하고 그때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2분기의 정점, 주가 반등은 시작됐다? 물음표죠. 이거는 KB증권 리포트인데 2분기의 정점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기사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경우에 3분기의 정점, 4분기의 정점 이렇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사가. 반도체 재고는 보통 반도체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반도체가 많이 서버용이든 아니면은 뭐 PC 쪽이든 재고가 감소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생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소비는 너무 많은 소비가 코로나 때 그 IT 기기 구매로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없어서 못 팔았죠. 그때 이미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향후 몇 년간의 수요가 한 번에 다 소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 모바일 디램 아니면 이제 PC용 디램은 수요가 회복하려면은 좀 향후에 한 1, 2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용 디램 쪽은 확실히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판매량이 별로 늘지 않는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할 경우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쪽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판매가 4년 새 350% 증가. 여기는 확실히 성장 산업이에요.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하철 요금이 250원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왕복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더 오른 거예요. 하루에 500원씩 20일이니까요. 아닌가? 만 원인가? 예, 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기 자전거를 사면은 교통비를 좀 아낄 수 있어요. 또 택시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자전거 쪽은 좀 운동도 되고 또 어, 이제 주말 레저 스포츠로 페달 밟는 자전거는 뭐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 청주, 충주까지 가기엔 좀 힘든데 전기 자전거는 가능해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알톤 스포츠와 삼천리 자전거 주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집트 화폐 가치 또 폭락. 이 화폐 가치 폭락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가 금융 위기인 나라가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달러를 벌어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른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재정 적자가 좀 클 거예요. 재정이 안 좋아지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집트는 IMF 구제금을 받고 있는데 이거가 우리나라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과 은을 좀 보유해야 되고 달러도 보유해야 되고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은 주가는 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결국엔 다시 또 올라가요. 화폐 가치 하락한 만큼. 근데 이런 화폐 가치를 폭락을 시키면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그 나라의 핵심 알짜배기 기업들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IMF도 당시에 뭐 김대중이 잘해서 이렇게 IMF를 극복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부를 팔아먹고 달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은행과 한전, 뭐 삼성전자, 포스철 이런 데를 그 외국인들이 마음껏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면서 달러가 들어왔죠. 그 달러 가지고 또 이제 IMF를 극복한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중국인 줄자 못 받았다. 가산동 W몰 1600억의 매각. 가산동 W몰이 이게 매각이 됐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게 1600억인데 아무리 입지가 강남이라지만 여기는 지하 주차장도 널널하고 굉장히 핵심지에 있는 빌딩이거든요. 근데 B가 가지고 있는 삼형 빌딩을 뭐 어때 얼마더라? 1200억에 팔려고 했나? 1400억에 팔려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 지하 주차장 주차 대수가 2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대 30대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중국인이 원래 여기 W몰 원래 내국인은 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장사가 되는 게 신기했었는데 이 근방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남구로 쪽 동네가 있고 가산동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많이 살고요. 중국인들이 자기 친지들 방문하면서 여기를 들리나 보네요. 여기. 근데 이렇게 W몰 같은데 뭐 마리오도 그렇고 밀리오레 두타 이런 데 다 이게 장사 안 되잖아요, 요즘에. 왜냐면 쿠팡 이런 거가 있어서 굳이 옷을 이런 식으로 사러 가다 보면은 하루가 시간이 다 가고 지쳐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데 매장 가면 항상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말엔 좀 있는데 W몰이 이게 그 매각이 됐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이걸 잘 판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번 이런 모든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전세난 어쩌나 내년 인천에 역대급 입주 물량 쏟아진다. 야, 인천에 4만 5천 가구가 집들이면은 13만 명을 곱하기 3을 하면 13만 명. 그러면은 인천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들어서면은 여기 통계 안 잡힌 거는 오피스텔이나 이게 빌라는 안 잡혔을 텐데 실제로 5만 가구를 봐야 되는데 이러면은 인천 전세 가격은 내년에 올해 이제 23년이니까 올해 상당히 싸질 수 있다. 이런 거 감안해야 됩니다. 금리도 올라갔고 디램 재고 압박 높다. 1분기 18% 가격 하락. 지금도 디램이 싸져서 무역을 적자 보는 구조인데 1분기에 18%가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 규모는 더 커지고 외환 보유고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환율도 약간 그 전 세계적인 세력들이 조작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고 그리고 미국은 현재 본원 통화를 축소하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졌어요. 이거는 자산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약간 좀 페이크를 넣는 거라 보고 있고 디램 가격이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픽 쪽 디램이 많이 빠지네요. 18에 23. 디램 가격이 최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빠진다는 얘기인데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배럴당 38달러까지 떨어진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현재 주로 인도와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원유 가격이 너무 싸지면은 러시아가 감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유라는 거는 쇼티지가 3% 정도만 생겨도 유가가 2배 정도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본격적인 감산을 할 때 오펙 플러스 쪽이 감산을 하느냐
아니면 오펙 플러스가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것 따라서 결정될 텐데 오펙 플러스와 러시아의 감산이 겹칠 경우에는 어떤 좀 유가가 상상 외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안보는 4%대 특례 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조건 충족 시 3%대. 이거는 저는 이게 정부가 너무 그 집값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냥 눈치를 안 본다. 최대 5억까지 소득도 안 보고 이렇게 대출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소득 안 보고 대출해준다고 대출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찌됐든 그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라 이런 메시지예요. 시장에다 던지는 메시지는 정부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측이 좀 어렵네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지. 근데 여기에 푸는 돈이 한 39조 6천억. 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네요. 중국 막혔지만 제주는 아니. 너도 나도 일본에 불안하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제주도가 일본보다 그 너무 비싸요. 사실 볼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일본 여행 400% 이상 급증세. 3명 중 1명 일본에. 일본이 가면은 뭐 볼 것도 좀 많고 가격도 싸고 제주도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주도 관광 렌트카나 이런 쪽에 조폭들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것도 한번 경찰까지 개입되는 거죠. 조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수수방관한다는 거는 조폭과 경찰 쪽 한번 이거 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절벽의 전세 사기까지 빌라의 추락. 빌라 매매가 67% 감소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라 가격도 많이 상식 이상으로 비쌌고 지금 빌라가 너무 많이 공급됐어요. 아파트 가격 오르면서 빌라도 같이 많이 지었거든요. 주택을 허물고 깡통 전세 급증. 빌라 쪽은 제가 볼 땐 전세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고금리에 대전 중고차 시장도 거래 절벽. 중고차는 대부분 다 할부로 사는 시스템인데 할부 금리가 지금 한 중고차 쪽은 1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9%를 적용받는다예요. 이게 할부로 자동차 사면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를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청산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은 한동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고차 시장이 또 안 팔리는 이유는 작년 여름에 강남 쪽이 침수되면서 침수차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좀 한동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